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의 구체적인 공사 발주 계획과 정거장 세부 위치를 최초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을 기다려왔습니다. 저는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제일 먼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흔들렸던 정책 결정을 바로잡고 그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왔습니다. 그 결과 2호선 건설 사업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난 2월 우리시 요구안이 모두 반영된 기본 설계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하였고 7월에는 수소 트램 차량 제작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사 발주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실시 설계 총사업비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제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추진을 가로막는 불확실성은 모두 제거했습니다. 앞으로 공사 발주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이른 시일 내 도시철도 2호선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은 총 연장 38.8km, 정거장 45개소, 차량기지 1개소 규모입니다. 대전시 5개 자치구를 순환하는 본선과 중리 내거리에서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입구를 왕복하는 연축지선, 관저 내거리부터 진잠 내거리를 왕복하는 진잠지선으로 운영됩니다. 2호선을 달릴 무가선 수소트램 차량은 지난 7월부터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기반시설 공사도 9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으로 2028년 말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총 사업비는 1조 5,06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기본계획 총사업비보다 7,577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본래 지난 2월 태믹 고개 등 주요 구간 지하화 등 우리시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된 1조 4,782억 원으로 기본설계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작물 이설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시설계획 최적화와 함께 차량 발주 단계에서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증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기본설계 총사업비보다 287억 원 증가된 1조 5,699억 원으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 발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는 공사 난이도,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 등을 고려하여 총 15개 공구로 분할하였습니다. 노반 및 궤도 공사는 공구별 2내기 4km 내외 규모의 14개 공구입니다. 그리고 건축과 토목이 필요한 차량기지 1개 공구를 포함하여 총 15개 공구 9,158억 원 규모입니다. 과거 국가철도공단 위탁사업으로 추진한 1,500억 원의 경부선 철도변 정비사업은 지역 건설 경기 붐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의 규모는 그보다 약 6배에 달하는 만큼 더욱 큰 파급 효과를 일으켜 지역 경제에 큰 힘을 보탤 것입니다. 공사 발주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반 및 궤도 부설 등 일반 공사 9개 공구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 등을 고려하여 300억 원 미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구간들은 사전 심사 없이 토목, 시공 실적 및 입찰 가격 등을 평가하는 적격 심사제로 발주하게 됩니다. 이는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 구조물이 포함된 한밭대로, 상수도, 도수관로, 또 불틱고개, 유등교, 대전역 지하차도 구간 4개 공구와
종합관리동 등 건축공사가 포함된 연축 차량기지 300억 원 이상 규모가 될 것입니다. 해당 공구들은 기술 이행 능력 담보 및 건설 시공이 가능한 대형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종합평가 심사제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적격 심사제와 종합평가 심사제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49% 참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대형 구조물이 있는 서대전 6교 및 태믹고개 구간은 복합 공정이 필요한 고난도 공사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실시 설계 기술 제한 입찰로 발주하고자 합니다. 원안보다 우수한 기술 제안을 통하여 공사 기간 단축 및 품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 대상인 기계, 소방, 전기, 신호, 통신 등 기타 공사도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총 30개 공구로 분할 발주할 계획입니다. 공사 발주 시기는 도시철도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된 공구별 공사 기간과 2028년 말 전 구간 개통을 고려하여 올 하반기부터 단계별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월에 선 발주 구간 5개 공구와 10월 기술 제한 1개 공구를 우선 발주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차량 기지를 시작으로 주요 구조물 구간, 일반 도로 구간을 순차적으로 발주하겠습니다. 올해 발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축 지선인 109 및 209입니다. 109는 연축지구에서 동부 여성가족원까지입니다. 길이는 2.2km로 공사기간은 27개월, 공사비는 285억 원입니다. 209는 109 종점인 동부 여성가족원에서 중리 내거리까지입니다. 길이는 2.6km로 공사기간은 30개월, 공사비는 299억 원입니다. 참고로 1, 2공구는 다른 공구보다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선 발주를 통하여 신속히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연칙지구에서 대전 복합터미널 구간을 당초 예정보다 9개월 앞당겨 부분 개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남대학교 정문에서 유성온천역을 거쳐 시립박물관으로 이어지는 7공구입니다. 길이 2.6km로 공사기간은 32개월, 공사비는 231억 원입니다. 이 구간은 내년 시범 운행을 검토 중인 우계도 트램 노선과 연계한 구간입니다. 두 교통수단 간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수원교에서 불틱고개를 거쳐 도마 삼거리로 이어지는 10개 공구입니다. 길이는 2.1km로 공사기간은 42개월, 공사비는 593억 원입니다. 이 구간은 불틱고개 지화에 따른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문교에서 대전역과 대동교를 거쳐 우송대학교까지 이어지는 13공구입니다. 길이 4.4km로 공사기간은 40개월, 공사비는 849억 원입니다. 이 구간도 대전역 지하차도 통과와 대동교 개축에 따른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제안으로 발주하는 12공구입니다. 버든의 내거리에서 서대전 6교 태믹고개 한밭 운동장을 거쳐 보문교까지 구간으로 길이 4.7km, 공사기간은 42개월, 공사비는 1982억 원입니다. 서대전 6교 철거 및 지하차도 건설, 태믹고개 지하화 등을 고려하여 고난도 구간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발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분기에는 복합 공종인 연축 차량 기지와 탄동 천교 구간인 5공구, 유등교 구조물이 있는 11공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에는 나머지 일반 도로 구간 6개 공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정거장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정거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총 45개로 구성됩니다.
이 중 지상은 44개소이며 유일하게 서대전역은 지하 정거장으로 구성됩니다. 참고로 정거장 간격은 국내외 도시철도 역 간 간격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 평균 850m 내외로 계획되었습니다. 정거장 위치는 폭과 경사도동 도로 여건과 교차로 통과 시 교통 안전성,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등을 고려하여 교차로 중앙 또는 전후 구간에 배치하였습니다. 정거장 형식은 장내 버스와의 혼용 차로를 대비하여 대부분 상대식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도로폭이 협소한 인동 자양 카이스트 정거장은 부득이 섬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시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정거장 상세 위치는 그동안 변동 가능성 때문에 개략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시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정확한 위치를 시민들에게 최초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정거장별 세부 위치는 대전 트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대전의 정체성이 반영된 창의적인 트램 정거장 디자인을 선정하고자 별도로 공모를 추진 중입니다. 세 가지 형식으로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한층 더 높은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발굴하고자 공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공모는 디자인 및 건축 관련 전공자, 디자인 전문 회사, 건축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개발하여 트램 정거장에 적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착공에 대한 기대와 연기가 반복되며 공회전을 반복해 왔습니다. 시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알기에 저는 민선 8기 이후 최우선으로 2호선 트램 사업 정상화에 매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드디어 도시철도 2호선은 차량 제작에 들어갔으며 공사도 발주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향후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하게 트램 건설을 추진하여 시민의 염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중간중간에 고비가 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슬기롭고 또 현명하게 우리 많은 트램 건설과 또 우리 본부장 포함한 많은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오늘 시민들에게 공개하게 됐습니다.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우선 이런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 취임하고 가장 먼저 보고를 받았던 사안 중에 하나가 도시철도 2호선입니다만 사실 정책 결정은 일부 노선하고 그리고 무가선 가선 혼용으로 결정한 거 외에 특히 가장 중요한 불티고개 또 태미고개 자양동 대주파크빌 앞에 있는 그 자양동 일부 사거리 구간 그리고 지금 가장 교통 혼잡이 심한 한밭대로 구간 그리고 충남대 앞에에 대한 정책 결정을 일체 안 하고 방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하고 회의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을 빠르게 진행해서 사실상 6개월 그 해 재작년 연말에 정책 결정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태미고개는 터널로 뚫기로 했고요. 왜냐하면 보문산 오거리가 워낙 혼잡하기 때문에 거기를 터널로 통과하지 않으면 보문산에 들어가는 차량 오거리 차량이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계산했고요. 또 대주파크빌 앞에 있는 그 자양동에서 약간 고개인데 거기 구간 문제 한밭대로 최종적으로 충남대 앞에 있는 벚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가능하면 지키는 방향으로 했고요. 불티고개도 지하로 뚫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결정을 못한 것이 한밭대로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최소 2차선 이상을 잡아먹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현장에 직접 우리 직원들하고 아침 일찍 직접 가서 봤는데 그 구간은 완충 녹지가 워낙 넓게 애당초 설계가 돼서 완충 녹지를 획기적으로 보강을 하면서 2차선 도로를 확장하는 안으로 저희가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재작년 연말에 정책 결정을 끝냈고요. 그 결책 결정을 하면서 가장 큰 고비사항은 총사업비 변경이었습니다. 7,400억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전임 시장 때 제가 취임하기 전까지 끌고 왔습니다만 바로 착수해서 점검한 결과 최소 1조 6천억 가까이 사업이 들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과연 중앙정부와 총사업비 변경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고심이 좀 컸습니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그 대통령실 또 많은 국토부 장관 등 많은 분들과의 직접적인 시장에 직접 여러 가지 긴밀한 대화를 했고 또 가장 이게 대전시의 큰 현안 사업이고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단을 요청을 했고 다행히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금년에 착공하는 수 있다 그러면 총사업비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사업비 변경이 지난해 금년에만 2번에 걸쳐서 완료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총사업비 변경은 최종적으로 지난 2월에 1조 4,782억 원으로 결정해서 실시 설계하면서 우리가 추가한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최종적으로 1조 5,069억 원으로 중앙정부하고 최종 마무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가 됐고 이제 공사를 발주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하는 일만 남았고요. 또 하나는 교통 문제가 이제 심각히 어려움을 겪을 거로 봐서 지금 저희가 공사 착공하기 전에 시민들께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교통과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시민들 불편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마무리되면 5월 10월쯤 교통 대책과도 추가로 발표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한번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 공사 발주 계획과 관련해서 정거장 위치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잘 아시는 것처럼 노선은 38.8km, 정거장 45개, 연축 차량기지 1개소 되겠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5개구를 사실상 순회하는 거고 연축 지선, 연축까지 관저사고에서 진장까지 일부 지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8년 말까지 최종 전체 다를 완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축 지선 추가 이 연축에서 이 우구해서 터미널까지 가능하면 조기 발주를 제일 먼저 하는데 이 구간을 먼저 주동을 해서 시범 운행을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신 것처럼 무가선 수소 트램을 해서 이미 차량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 총 사업비가 제가 시장 되고서 와서 7,492억 원으로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무능한 시정으로 시민들이 얼마나 수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걸 그냥 한 20몇 년 동안 끌고 오면서 이렇게
방치한 사례를 처음 봤습니다. 이거 아주 시정에 가장 무능한 사례로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차로 1조 4,782억 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총사업비 최종은 1조 5,069억 원으로 최종 중앙정부로 타결을 했습니다. 다음. 잘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빨갛게 표현되어 있는 건 300억 미만 공급, 파란색은 300억 이상 공급, 실시설 기술 제한으로 있고요. 이 공구를 1공구, 2공구, 3, 4, 5, 6, 7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구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총사 건설 비용은 9,158억 원. 다음. 그리고 이 적격 심사 세 가지로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들을 잘못 작은 회사들에게 맡겼다가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가장 한번 실시설계 기술 제한 한 공구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업체들이 토목으로 300억 실적으로 볼 때 300억 이상으로 하면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능하면 300억 미만 지역업체들이 가장 참여할 수 있게 9개 공조를 선택을 했고요. 조금 난공사가 있는 건 종합평가심사제로 4개 공고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지역업체 지분 49%를 의무적으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300억 이상이든 300억 미만이든 지역의 업체들이 지역업체끼리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건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역업체가 전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지역의 대상자가 되면 다 지역업체들이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됐습니다. 다음. 공사 발주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하반기에 우선 발주 6개 공고를 하고 9월에 1, 2, 7, 10, 13 공고를 발주하고 10월에 기술 제한 12 공고를 발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 1분기에 차량 기지 509 유등교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서 발주할 수 있는 시간이 2월쯤 됩니다. 거기도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곧 철거를 들어갑니다. 유등교는 가설교를 하고 그래서 요건 그렇고요. 2025년 2분기에 6개 공고를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 역시 설공사 이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공고에 한 9개월 정도 먼저 준공을 해서 그렇게 하면 2028년 초쯤 되겠죠. 봄쯤에 개통해서 시범공고를 하고 여기 보시면 요 공고는 왜 그러냐면 요게 내년에 여기가 150억 정도 해서 바퀴 달린 무게도 사실 교통수단을 시범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기에 개통해서 요 시범운행과 요게 결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공사기간이 이런 경우는 42개월로 상당히 많이 걸리는 구간이라 우선 발주하게 됩니다. 40개월 그런 구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고당 1분기 발주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509, 1109 또 하반기에는 초록색으로 가 있는 공간이라고 보입니다. 다음. 45개의 정거장. 요건 여러분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체적인 위치가 정확히 드러나 있을 것이고요. 하나하나 보시면 이제 대개 시민들이 저도 처음에는 이게 사거리에 여기 되게 있는 줄로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서대전 사거리, 인동 사거리. 근데 트램은 사거리에 여기 사실상 없는 겁니다. 사거리를 좀 지나든가 사거리 근처에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상대식은 이렇게 양쪽에서 탈 수 있는 걸 상대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42개소인데 이 도로폭이 좁은 자양동 이쪽 구간 카이스트 앞에는 이렇게 타는 데를 묶어서 이렇게 3개소를 섬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 정거장 세부는 예를 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다수원교를 넘어서 대략 위치점 보시면 알게 되는 다음 정거장 디자인 아까 말씀했잖아요. 사실은 디자인을 끝내서 어느 정도 했는데 제가 그동안 디자인 많이 강조했는데 제가 벌써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 이 스페인 빌바오에 갔을 때 그 지하철역 입구 하나하나가 다 컨셉이 공항 모든 게 다 그 도시의 가장 강력한 컨셉을 적용했더라고요. 이야기거리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추가로 역 하나하나 또 하나 역을 설계하면서 역에 가장 중요한 게 환승이 가능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승에 있어 가장 주가 이제 버스, 택시, 그리고 요즘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타슈, 이것까지 설계를 반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에서 내려서 타슈 정도 탈 거리라면 거기에 타슈 거치대가 좀 있어서 타슈를 바로 믿고 집까지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조금 더 애매한 상황이라면 택시 정거장은 가능하면 여건이 되는 데는 한 3대 정도 항상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설계해달라. 제가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올 연말까지 결국 이거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기도 했는데 10월 달이면은 좀 너무 임박해서 그런 대책들이 나오는 혼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앞당겨서 발표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저희가 우선 공사 착공하기 전에 최대한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이건 왜 그렇게 정책 결정을 늦춰왔느냐. 그래서 외국 사례를 보면 트램을 건설할 때 교통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그래서 지난 시장 선거 앞에 그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책 결정을 늦춤으로써 시민들의 혈세가 지금 얼마가 더 들어갔느냐. 예를 들어서 1조 원 안에 끝낼 수 있었다면 거기에 40% 시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시비가 그러면 4천억이면 되는데 1조 5천억이 되면서 6천억. 그래서 정책은 결단을 빨리 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데 가장 큰 문제 지금 말씀한 성 기자님 말씀대로 교통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어떤 교통은 불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만들어도 교통은 불편할 텐데 우선 어떤 조금이라도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양해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빠르게 공사를 끝내는 것이 완전 개통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무조건 시민들에게 이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많은 분들이 함께 우려하고 저희도 인식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더 세심한 걸 가다듬기 위해서 지금 더 고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이유는 어떻게 궁금하고요. 추가적으로 유승균은 내년에 발주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 교량 재가설이 포함된 건지 그리고 트램 무게 등을 고려한 안정성 확보 방안은 어떻게 생각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다시 어떻게 두 번째 건 뭐예요? 유등교를 내년에 발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게 재가설이 포함돼서 발주를 하시는 건지라고요. 그리고 안정성 확보 방안이 재가설은 설계가 끝나면 금년에 발주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설은 올 연말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철거 작업을 곧 들어가거든요. 제가설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끝나면 바로 입찰을 해서 올 연말까지, 왜냐하면 시민들 불편이 크잖아요. 그리고 유등교는 애당초 본래 한쪽은 철거하고 트램이 다닐 수 있도록 하중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지금 그 유등교 전체를 다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면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재설계를 하고 설계하면서 경관까지 다 함께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날 쯤에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건 우리 좀 공사 이런 것 좀 내용이 복잡해서 지금 300억 미만으로 기존의 언론에 이제 10개 공구가 대부분 했다가 요번에 이제 1개 공구가 좀 줄었습니다. 그 공구가 저 앞에 보시면은 제3공구 그 한박대로 구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래 2,400mm짜리 도수관로가 있었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은 상수도본부 스탁 사업으로 그것을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차피 이제 상수도본부도 대전시의 하나 조직이고 그거를 대전시와 상수도본부가 이제 별도로 공사를 분리 발주해서 이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상수도 도수관로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이제 합치는 과정에서 309가 한 600억 정도로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309 부분이 지금 300억 이상으로 되면서 9개 공고로 조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책팀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있으시면 이기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건설공사는 안전, 아까 했던 비산먼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가 입찰하고 나면 우리 감독을 하고 감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 문제는 뭐 철저하게 어떤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저도 아직 그것까지는 현재 집행하는 애니까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하고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또 건설 경기 침체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하면서 6조 4,782억 원을 발주를 했을 때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가 됐는지 KDI에서 분석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별도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네. 필요하시면 자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그래서 10월 대책과 확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가 이제 내가 거기를 정책 결정을 못해서 현장을 한번 다 가봅시다 했는데 완충록지가 있고 중간에 그 보행 산책로가 있고 또 완충록지가 있고 또 도로가 있고 뭐 이렇게 이 굉장히 폭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한밭대로가 워낙 복잡한데 그걸 그냥 놓을 경우 심각하다. 그래서 완충록지 부분을 대폭 보강을 하고, 왜냐하면 완충록지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보강을 하면서 가꾸면서 2차선 확장을 합시다. 이렇게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밭대로가 크게 보면은 이제 7차로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개 차로는 그 중앙에 이제 녹지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 좌회전 전용 포켓 차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7개 차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거리 부분, setback 부분은 훨씬 더 또 차로가 조금 넓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7개 차로에서 1개 내지 2개 차로를 더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트램이 들어가더라도 기존 소통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종 설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총사업비가 1조 5,069억 원이 되는데요. 국비는 8,552억 원이고 시비는 6,517억인데 퍼센트는 43%입니다. 원래는 6대 4인데 우리가 원했던 여러 가지 공구가 있는데 이런 공구에서 예를 들면 서대전 6교죠. 6교 일반 도로
도로는 시가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 포함해서 저희가 조금 더 분담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조철희 본부장이 내용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 사업비가 이제 1조 5,069억 원이고요. 그 중에 국비가 8,552억 원, 시비가 6,517억 원으로 비율 매칭 비율을 따지면은 56.8대 4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2% 총 사업비로 따지면은 489억 원을 저희 시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예산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 네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서대전 육교 지하화하면서 트램차로뿐만 아니라 저희가 연장차로 6개 구간을 다 지하화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 도로 부분은 시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18억 원 추가로 저희 시비로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고요. 태미고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에서는 680m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최종 이제 사죄하면서 얘기가 됐는데요. 저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문 오거리 교통 문제 등을 포함해서 전 구간 1120m를 지하화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89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거장 부분에는 처음에 기본계획상 이제 35개소였다가 시민 편의를 위해서 대전시에서 10개소를 더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대전시의 재량에 의해서 시장 권한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111억 원 부분 추가로 부담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연축지선 잘 아시겠지만 막판에 700m가 그 연축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700m 연정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71억 원이 들 텐데 그 부분 일부 그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하는 LH로부터 저희가 3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상을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사업비 중에서 그 대전시가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총 금액으로 따지면 456억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래 중앙정부에서 태미고개는 거기 중앙장로교회 앞에 소리가 들어가면 보문산 오거리를 지나지 않고 나오는 안으로 해달라고 계속 그랬죠.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했는데 거기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혼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은 반드시 보문 그 구간을 지하로 통과해서 보문 오거리를 지나서 야구장 그 후문 옆에 그쪽으로까지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관철하면서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가 또 추가 부담을 좀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대전 6교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 6차로 지하화가 있는데 일반 도로는 본래 도로법에 의해서 광역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부담하기로 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정거장 추가한 이건 우리 본부장이 설명한 대로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또 우리 교통국에 정식으로 좀 주시면 검토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토길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한밭수목원 서원 쪽에 내년 봄이 되기 전에 일부 황토길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점심시간 다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트램 건설과에 또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